안녕하세요. 사람보다 많은 양이 사는 몽골에 가면 양꼬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유목민의 전통 음식과 조리법은 어떨까요? 유목민이 가장 맛있어하는 양고기는 어떤 것일까요? 유목민은 한 해에 몇 마리의 가축을 먹을까요? 유목의 전설 30편은 유목민의 전통 음식과 조리법입니다. 유목민들이 고기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은 유일한 재산이며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최후의 먹을거리죠. 실제로 몽골 유목민은 고기보다 유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몽골의 유제품은 5가축의 젖을 모두 이용합니다. 그 농도에 따라 다양한 유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기름기가 많아 가장 위에 엉긴 유성분으로 만든 얼음, 가축의 젖을 발효시켜 만드는 타락, 타락을 무명주머니로 걸러내어 아르지를 만들고 아르지에 소금을 넣어 말려 아로를 만듭니다. 얼음을 끓여서 처지기가 되고 처지기를 말린 애치기, 비지 같은 에뎀이 있고 에뎀을 눌러 만드는 벼슬락 등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 쌀과 타락을 섞어 끓인 타락죽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유제품은 나무 틀에 넣어 다양한 문양으로 찍어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의 떡살이 전해진 고려풍의 한 예라 합니다. 유목민들은 고기보다 주로 이런 유제품을 먹고 지내는데 이를 차강이대, 흰 음식이라 합니다. 차강이라는 말은 희다는 뜻이죠. 몽골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 차강은 희다는 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좋다, 아름답다, 착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유목민에게 백색은 청색, 황색과 더불어 신의 색으로 상징됩니다. 유목민들은 흰색의 옷을 꺼리는데 아무래도 때가 타기 쉽다는 실용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신의 색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흰색은 젖의 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끓이는 것이 가축의 젖에 녹차를 섞은 수태차지요. 잠을 깬 가족들은 흰 젖의 차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젖은 유목민의 양식이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생명식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 길을 떠나면 어머니는 흰 젖을 뿌려 무사 안녕을 빕니다. 설날인 차강사르에는 해가 뜨는 동쪽 하늘을 향해 차르차리라는 주곡으로 흰 젖을 3번 뿌려 액을 맞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요즘도 여행을 떠나는 푸르공 자동차의 바퀴에 우유를 뿌려 안전 운행을 빌죠. 울란이데라 불리는 붉은 음식은 가축들의 고기로 유제품을 먹지 못할 경우에만 먹게 됩니다. 가축의 젖이 마르거나 새끼를 낳아 젖을 뺏을 수가 없는 시기를 젖고개라 하여 그때 말린 고기를 먹습니다. 도축을 하려면 가축을 하늘을 보게 눕힙니다. 이는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라는 기원의 의미입니다. 말을 도축할 때는 처드링으로 다리를 묶고 목에 울 때나 뒷목을 칼로 찔러 피를 흘려 죽게 합니다. 말은 너무 오래 살면 흉하다고 믿어 대개 12살이 되기 전에 도축합니다. 기르던 말이 죽으면 머리뼈를 오워에 바치죠. 라마 불교의 승려가 점지하면 말을 주인과 함께 순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원에 풀어놓고 기르는 말들도 이따금 고삐를 메어 타는데 몸이 약한 말을 튼튼하게 조련하려는 목적도 있고 오래 풀어놓으면 야생마가 되기 때문에 이따금 사람이 타서 길을 들여야 한답니다. 유목민들은 아무 때나 함부로 가축을 잡지 않습니다.
봄에는 새끼를 낳아 기르게 하고 여름에는 풍성한 풀을 마음껏 먹게 합니다. 주로 도축은 가축들이 여름 풀을 먹고 살이 찐 10월이나 12월경에 합니다. 가을에 도축한 고기를 이디시라 하는데 말려서 이듬해 7월까지 먹습니다. 말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 더운 여름에는 먹지 않죠. 체열을 높여 혈압을 높인다고 하는데 노인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보양식으로 여름에 먹기도 한답니다. 소와 양, 염소의 고기를 말린 것을 보르츠라 하는데 말고기는 육질상 건조가 어려워 서둘러 먹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유목민들은 5인 가족의 경우 대략 말 2마리, 소 1마리, 양이나 염소를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로 도축합니다. 소치나 땔감이 없는 야외에서도 유목민은 음식을 조리합니다. 가축을 잡아 벗겨낸 가죽을 깔개로 삼아 각을 뜹니다. 위장이나 오줌보에 살점을 잘라넣고 불로 익히죠. 땔감이 없으면 기름덩이가 붙은 뼈다귀를 태운다고 합니다. 유목민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겨울이 길고 가혹한 유목민들은 가축의 지방을 소중히 여깁니다. 추위를 견디려면 열량이 높은 지방을 몸에 축적해야 합니다. 곰도 그렇고 사람도 그러합니다. 기름덩어리가 붙은 고기는 노인 어른의 몫이죠. 양고기 중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샘지라 하는데 유목민들은 아내를 걸고 내기를 할 정도로 맛있는 부위라 합니다.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우리의 전어나 아내를 내쫓고 혼자 먹는다는 아욱국, 며느리가 볼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먹는다는 가을 아욱과 다름없는 음식이죠. 여행을 가서 유목민과 양고기를 먹게 된다면 아마 기름덩이만 잘라줄 것입니다. 귀한 손님에게 주는 별미이니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히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허럭은 돌을 달구어 고기를 찌는 유목민의 전통 조리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모닥불을 피워 돌을 달군 뒤 각을 뜬 고기를 넣고 흙으로 덮어 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주석통에 잘게 썬 고기와 감자나 당근을 넣고 불에 달군 차돌을 켜켜이 넣은 뒤 약간의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찝니다. 요즘은 맥주나 보드카를 넣어 누린내를 없애기도 합니다. 허럭에 사용하는 돌은 불에 강하며 주먹만한 크기의 차돌을 쓰는데 달궈진 돌로 아픈 부위를 찜질하면 신경통이나 혈액순환에 좋다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묻은 양기름은 얼굴에 바르면 건조한 피부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양 냄새가 온몸에 배는 것은 저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버덕이라는 조리법은 허럭과 조금 다릅니다. 버덕을 하려면 타루박이나 사냥, 야생염소, 젤 등의 목을 잘라 내장과 살을 손으로 뜯어냅니다. 뜯어낸 살점들을 불에 달군 돌멩이와 함께 몸 안에 집어넣고 목을 졸라매 돌의 열기로 익히는 조리법입니다. 이것도 소치 없을 때 초원에서 유목민들이 쓰던 야전 요리법이죠. 몽골 음식은 주로 밀가루와 말린 고기를 삶거나 찌는 것이 많으며 야채나 향신료가 귀하여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는 정도입니다. 고기는 주로 찌거나 삶아서 먹고 구워 먹는 건 보기 드뭅니다. 고기를 굽지 않는 것은 건강에 나쁘기 때문인지 불을 피울 땔감이 귀한 탓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칭따오의 양꼬치를 몽골 음식으로 알더군요. 양고기를 불로 굽는 양꼬치는 몽골 유목민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와 같은
회교권 유목민들의 음식이라 합니다. 위구르나 몽골이나 같은 양을 길러도 조리법은 다르지요. 몽골을 찾은 여행자들이 떼를 지어 풀을 뜯는 양들을 보고 양꼬치 구이를 먹고 싶다고 하자 몽골 요리사가 양꼬치 구이를 해주었습니다. 창만큼 기다란 쇠꼬챙이에 주먹만한 양고기를 꿰어 시커멓게 구운 요리입니다. 샤실릭이라 불리는 이 양꼬치 구이는 러시아에서 전해진 음식이랍니다. 쇠꼬챙이에 양고기를 꿰어 굽는다는 점에서 대학로의 양꼬치와 비슷하지만 우선 고기 크기가 큼지막하고 직화로 시커멓게 굽는 게 다릅니다. 샤실릭은 터키의 시시 케밥에서 유래된 러시아 요리라 하는데 몽골 유목민들은 그런 조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몽골에 가서 양꼬치 구이를 먹고 싶다면 울란바타르와 같은 도시의 식당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캠프장의 식당에 주문하면 되겠지만 엄청 질기고 시커멓게 탄 샤실릭 양꼬치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9편, 7월 24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1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